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국어 수학 가채점 데이터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15일 오후 2시에 정식 컨설팅 예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매년 마감이 빨리 되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능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해 주신 부모님들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상에서 난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발 부탁인데 섣부른 판단을 내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가채점 데이터 분석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대형 재수학원 또는 유명한 입시업체에서 내놓은 가채점 예상 데이터가 평가원 공식 데이터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매우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것도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있기 때문에 수시, 즉 면접이나 논술에 응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는 9시 40분에 수집된 데이터고 EBS 상으로는 약 9만 1000명 정도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데이터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시A가 이왕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EBS에도 게시판에 그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자기가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정말 슬프다. 그렇지만 한두 등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가능하면 반드시 응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못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겠습니다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지금 대형 재수학원이나 온라인 입시업체들은 열심히 가배지표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가배지표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지금 수험생들께서는 지금 수시 준비를 하나 바쁘실 테니까 가능하면 학부모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대형 재수학원은 죄송합니다만 재수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배지표를 만들어서 인쇄해서 배부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내일이나 모레 전화해 보셔서 나왔다 그럼 그걸 꼭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형 입시업체에서는 정시 설명회를 꼭 개최합니다. 저도 들은 사이트가 몇 군데 있어서 지금 문자로 계속 오고 있는데 설명에 참석을 하셔서 그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지방이셔서 대기 또는 직접 참여하기가 힘드시다 그러면 PDF로도 자료를 제공해 주니까 그 자료를 확보하셔서 수시 응시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결정하시는데 활용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담임 선생님께도 꼭 가채점한 점수 알려드리고 담임 선생님께도 의견을 구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전체적인 여론은 뉴스는 작년보다 꽤 쉬웠다라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EBS 상에서 우리가 한번 여론조사한 걸 보게 되면은 작년에는 매우 어려웠다, 약간 어려웠다의 비율이 이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9시 40분에 체크했었을 때는 지금처럼 매우 어려웠다, 약간 어려웠다의 비중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을 놓고 보자면 줄어드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보통이었다도 2배 이상 는 걸로 보면 나름대로 학생들이 쉽게 느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난이도 평가는 평가원 공식 데이터가 발표나야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왜 제가 이 가채점 데이터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면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뒤에서도 보시긴 할 텐데 1등급 표준 점수가 높아도 인원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특히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당 또는 100분이 1.1%당 누적 인원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가채점 또는 가배치표에는 누적 인원수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등급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배치표는 애매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국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조금 어려웠고
재작년 거는 꽤 쉽게 출제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년 전에는 표점이 131점이고 작년에는 133점. 그러니까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밀히 따지면 이것도 세부 분석을 해야지 되는 건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일단 대략적으로는 요 놈이 조금 더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인원수가 오히려 여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인원을 파악하는 게 상위권 이상 학생들한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음에 올라와 있는 포털 사이트에 보게 되면은 6개 사이트에서 작년보다 국어 1등급 컷 표준 점수가 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EBS도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 사이트가 모두 133점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 투수만 살짝 1점이 높은데 어쨌든 6개 사이트가 다 낮게 분포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진학사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사 만점이었을 때 표점 예상 점수는 138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등급은 130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년치하고 비교를 해봐도 낮게 형성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등급은 얼추 비슷한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등급의 누적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나중에 성적표가 공식적으로 배부가 되면 꼭 확인해 보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EBS 상에서도 마찬가지 130점으로 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대성마이맥도 마찬가지 130점대로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학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3년 전에 뭐 불수능이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웃기게도 18,000명인데 작년에는 133점인데 17,9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원수 누적 인원 차이는 애매해질 수 있다. 이때는 표점 컷이 137점이었는데 웃기게도 만점 비율이 대단히 많았던 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 인원이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다른 사이트들 보면 진학사가 제일 높게 잡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얼추 표준 점수상으로는 비슷하게 보고 있긴 하지만 대성마이맥과 이투스는 살짝 1등급 컷이 낮게 형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저 비교를 해보시면 자, 그러면 진학사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진학사 1컷 134로 잡고 있죠. 작년보다는 표준 점수는 살짝 1점이 향상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EBS 상으로 보면 133점 비슷하게 형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적 인원은 아직 우리가 모른다. 그걸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성마이맥을 보게 되면 대성마이맥은 조금 더 1등급 표준 점수 컷을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밤 새벽 1시라던가 아니면 내일 보게 되면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 총평과 함께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면 일단 총평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뉴스는 많이 보셨죠? 이번에 의대가 대폭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N수생 응시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국어 수학은 확실히 작년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수학은 좀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뉴스에서는 미적분 몇 문제, 후반부의 몇 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채점상으로는 작년보다 쉽게 출제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국어나 수학의 강점이었던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사실 불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국어하고 수학은 점수 따기가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위권 학생들은 표준 점수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쉬었다 그러면 변별력 확보가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수생들 중에선 공부를 잘할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따라서 쉽게 출제가 됐다. 변별력 확보가 애매해졌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반드시 자석처럼 붙어 당기는 얘기가 뭐냐?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어하고 수학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오늘
이제 새벽 정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영어나 탐구의 영향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어하고 탐구마저도 쉽게 출제가 됐다. 그럼 사실 난리가 나겠죠. 정말로 변별력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동점자 수는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탐은 잘 아시겠지만 변별력이 항상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탐이 어떻게 출제됐는지는 조금 더 윤곽을 확인해서 시간을 좀 기다려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 과탐이 어렵게 출제됐다? 그러면 탐구의 영향력은 매우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과탐 가산점을 받는 것도 영향을 어느 정도 크게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점수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됐거나 유지를 했던 중사위권 자연계 학생들은 재수나 반수 또는 대학교 네임밸류를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서 교차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얘기는 인문계 학생들은 좀 꽤 불리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좀 뒤에 자세히 하도록 할 거고 또 강조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특히 메디컬이라든가 스카이 상경 계열을 지원을 희망한 학생들은 평가원 공식 데이터 발표를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표준 점수 1점당 100분위 1%당 누적 인원 확인을 필수로 하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누적 인원에 따라서 내가 과감하게 메디컬이나 스카이 상경 계열을 지원을 할 거냐, 모험을 할 거냐, 아니면 안전 포지션으로 잡을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올해처럼 만약에 전체적인 기조가 쉬운 불수능이 아니라 물수능 기조가 됐다 그러면 동점자가 너무 많이 늘었다고 해서 하향 지원 추세가 뚜렷해지는데 따라서 정시 카드 3개를 다 공격적으로 지원해서 재수한다기보다는 확실한 정시 안전지원 대학 하나는 선정하셔서 지원을 하시고 합격을 하신 다음에 재수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독재 반수 저는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수시 최저 기준이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동점자에 따라 또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실수를 좀 많이 해서 충족 가능성이 애매하다. 그렇다면 제가 5번에도 써놨지만 혼란이 가중돼서 하향 지원 추세가 뚜렷해질 거기 때문에 충족 가능성이 애매해도 뭐 한두 등급 심지어 3등급 정도 모자란 것 같아도 반드시 응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 넘게 20년 가까이 재수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매년 이 레파토리를 반복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합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상위권 자연계 학생들 아까 제가 강조했었죠. 재수나 또는 대학 네임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교차 지원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차 지원의 팁을 좀 드리면 제발 부탁인데 교차 지원한다고 해서 상경계열 인기학과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대학교 네임밸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으니 인원수가 많고 합격 점수가 낮은 어학계열 같은 걸 정시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경계열을 복수 전공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자연계 공부를 했고 미적분을 했고 과탐을 하나는 했던 친구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수 전공으로 공과대학 인기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게 차라리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학과라든가 학교에서 밀어주는 학과는 복수 전공을 열어놓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공과대 인기학과는 복수 전공을 허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차라리 공과대 복수 전공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경계열 공부와 공과대 공부를 복수 전공한다?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학계열 제가 영문과를 졸업해봐서 아는데 상대적으로 공부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영어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학계열 가서 공부를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서 재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할 거고 그리고 공과대 인기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문계 학생들, 중상위권 인문계 학생들은 교차전에서 넘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으니 죄송하지만 올해는 보수적으로 정시지원, 즉 합격 위주의 전략을 짜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을 하시고
재수나 반수를 하는 게 좋긴 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수, 독학재수 비춥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험 기조가 쉽다 그러면 동점자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겁니다. 하향 지원 추세가 뚜렷할 거니 세 장 다 모음으로 해서 재수를 생재수를 하겠다. 제발 부탁인데 그런 전략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하나는 합격을 하고 나서 재수를 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능 보시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일 오후 2시에 정식 컨설팅 예약을 시작합니다. 마감이 빨리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입시에서 좋은 성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다음에 내일 정도 되겠죠. 사탐과 과탐 분석 동영상 그리고 대응 전략 동영상도 꼭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